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워크샵이 제가 급하게 번역을 한 워크샵이라서 좀 한국어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문으로 바꿔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영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라임도 맞춰가지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한국어에서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멋은 떨어지는 워크샵이 됐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6분이 돼서 이제 일정 표현식 저희가 이벤트 브릿지 통해서 크론 형태의 일정 아니면은 일정한 간격마다 반복되는 일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 표현식을 생성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그 사스 파트너와 사스 파트너 또 이벤트 소스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스키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추가한 뭐 커스텀 이벤트들을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등록을 해서 검색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된 것들을 이용해서 등록된 스키마와 샘을 이용해서 쉽게 코드로 그 이벤트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코드 바인딩을 활용해서 람다를 구현하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아마 오늘 실습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들은 뭐 아카이브 앤 리플레이라던가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이걸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정 표현식 규칙부터 한번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던 이벤트 패턴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매칭을 시켜서 매치되는 이벤트를 피터링해서 대상으로 전송하는 그런 형태의 규칙이 있고요. 다른 규칙으로는 이제 디폴트 이벤트 버스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시간을 일정을 입력을 해서 일정 간격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규칙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폴트 이벤트 버스의 규칙을 생성을 해서 오더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는 일정한 뭐 간격마다 한 번씩 문제가 되는 오더들, 주문 데이터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정리 프로세스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매일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내가 보통 크론 작업에서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매일마다 특정한 시점에 어떤 작업에 트리거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매 1분 시작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규칙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선택을 해서 일정을 정의하는 형태로 이제 상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두 가지 또 일정 구성 방법에도 두 가지 크론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매 정해진 기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크론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크론 규칙과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구사항이 여기 요구사항이 없고 요구사항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설명을 보시면은 every minute 매 분 한 번씩 리컨실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크론의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 분이기 때문에 분은
와일드카드로 표시를 하고 시간도 와일드카드로 표시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이 요일 필드에 여기 요일 필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요일 필드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any 날짜나 걸릴 수 있도록 물음표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연도와 월은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콘솔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벤트가 발생할지 이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식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전부 다 UTC 기준의 시간이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UTC 기준으로 지금 또 표시가 되고 있는데 로컬 타임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됐기 때문에 UTC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까지 아마 그런 작업이 계속 도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오전이 돼서야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분 호출되는 타이밍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또 작업을 규칙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버깅 로그 그룹으로 한번 대상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더 로그 그룹으로 오더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로그 그룹으로 전달을 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마 1분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질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다시 보기가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 메커지만 다음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등록한 이메일로 다시 보기 관련된 자료가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습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보기를 보지 않으시고 실제 이 실습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따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만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디폴트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커스텀 이벤트를 디폴트 이벤트 버스로 전송하는 부분들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전에는 일정 스케줄링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디폴트 이벤트 버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오더스 이벤트 버스 규칙을 생성하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일정을 구성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련된 부분들은 디폴트 이벤트 버스를 사용을 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기야 되고요. 그리고 AW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경우에도 역시나 디폴트 이벤트 버스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일정 이벤트 같은 경우도 AWS 서비스, 이벤트 브릿지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번역이 네, 스케줄드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일정 형태로 지금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아직 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더 리컨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로그 그룹이 생성이 됐고 로그 스트리밍 로그가 2개가 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 2시 3분 이것도 UTC 시간이죠. 2시 3분에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고요. 이벤트 소스는 이벤트 브릿지 aws.event라고 하는 게 이벤트 브릿지에 대한 소스명이 되겠고요. 데이터 타입은 스케줄드 이벤트이고 리소스는 아까 그 규칙에 대한 리소스가 표시가 되고 디테일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이벤트가 발생했다,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크론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AWS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바꾸시고, 뭐 API를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API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호출돼야 되는 서비스를 뭐 구성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람다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작업을 람다를 통해서 구현을 하신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기존의 작업들을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기반 이벤트를 통해서 나머지 작업들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 또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가 4개가 한 4분이 지났나 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정 표현식을 통해서 반복적인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스 파트너 쪽에서 이벤트 브릿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파트너라고 하면은 AWS와 연동해서 동작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저희 AWS 위에 있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사용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릿지에 이벤트 버스를 사용을 해서 전달하도록 구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와일드라이드라고 하는 아마존 브릿지 사스 인티그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출력 탭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저는 맨 아래쪽에 있는데, 이렇게 와일드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샘플이 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스에 동작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클릭해 보시면은 앞에서 이벤트 제너레이터와 유사하게 생긴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포인터 유저풀을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정보와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넣어두게 되고요. 유저 이름은 유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구성을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 이게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샘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AWS 상에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 이제 당신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어느 계정에서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메뉴가 UI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는 그 어카운트의 US East 1 계정에 사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 소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겠죠. 사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제 이벤트 소스, 파트너 이벤트 소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제 이벤트 소스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벤트 소스가 저 이벤트 브릿지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이벤트 브릿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벤트 브릿지에 보시면은 여기 통합 부분에 파트너 이벤트 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클릭한 작업, 원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작업이 되는데, 아까 그 샘플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작업을 통해서 제 계정에 버지니아 리전에 이렇게 파트너 이벤트 소스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스 쪽에서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해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벤트 소스를 이벤트 버스에 연결을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버스,
이 사스 파트너 이벤트 소스를 선택을 하고 이벤트 버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벤트 소스와 동일한 이름의 이벤트 버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권한 부분들은 역시나 크로스 어카운트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결을 생성을 해 주시면은 이벤트 소스가 이벤트 버스와 연결이 되면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버스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인벤토리 오더 디폴트 외에 이렇게 파트너 이벤트 버스, 사스 이벤트 버스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여기 이벤트 버스에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일드 라이드라고 하는 사스 인티그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은 몇 가지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봤던 오더 관련된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오더가 생성이 됐고 프로덕트가 업데이트 됐고 이런 이벤트들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이벤트가 제공이 됩니다 하고 샘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 서비스가 있는 것들 이거는 물론 샘플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게임에서도 이벤트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랭크가 변경이 됐다라는 이벤트를 전달을 받을 수 있거나 어떤 사용자가 인증을 진행을 했다 아니면은 퀘스트를 시작을 했다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사스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생성을 해서 전달하는 이벤트로 샘플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전달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사스 이벤트 버스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규칙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또 규칙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버스는 사스 이벤트 버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규칙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사스 이벤트 룰 이렇게 규칙을 한번 생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한번 모든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모든 이벤트의 경우에는 보통 모든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디버깅 용도 외에는 특정 이벤트를 필터링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모든 이벤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어카운트 아이디만 이벤트 패턴으로 들어가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로그 그룹으로 사스 이벤트라고 하는 로그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규칙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규칙이 생성이 됐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작업을 했던 이 사스 인티그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방에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샘플 이벤트를 한번 발생을 시켜 볼게요. 게임에 있는 스타트 퀘스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저는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이벤트를 하실 수도 있고 스타트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시키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샌드 이벤트 한번 발생을 시켜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여러분의 권한 계정에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스 이벤트 로그 그룹이 생성이 됐고 로그 스트림에 이벤트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 발행한 이벤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쭉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연동을 해서 처리를 하는 데에 SaaS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순히 특정 계정의 이벤트 소스만을 생성을 하는 형태로 해서 SaaS 어플리케이션과 우리가 작업하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의존성이 굉장히 루즐리 커플드 된 상태로 동작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SaaS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을 한 방법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게 되면 이벤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구조에 따라서 서로 규약을 정해서 이벤트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할 거다라는 규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규약을 스키마라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도 이런 다 스키마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발생한 커스텀 이벤트들도 스키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AWS 발생한 이벤트들의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보시면은 스키마를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모든 스키마에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정보가 있고 AWS 이벤트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보시면 AW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저는 게임팀이니까 게임 리프트의 이벤트들을 보고 싶지만 검색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여기 있는 걸 봤는데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나 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오토 스케일링을 한번 찍어 볼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오픈 API 형태로 이벤트의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 3.0 형태로 스키마를 정의를 해 놨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스키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규약을 가지는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버전을 계속 어떻게 버전이 변경이 됐는지 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를 다운로드 받고 뭐 제이슨 스키마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코드 바인딩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의 이벤트가 제이슨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그 제이슨의 형태를 실제 자바, 파이썬, 고, 타입스크립트 네 가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 그 형태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구현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는 코드 자동 생성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좀 스키마를 코드에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코드에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키마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 지정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 스키마를 저희가 만든 이벤트에 대한 스키마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키마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벤트 버스에 들어오는 커스텀 이벤트들의 스키마를 그 이벤트 구조를 바탕으로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스키마를 생성해내는 추론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를 시켰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전달하는 커스텀 이벤트도 스키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벤트의 스키마 검색을 활성화하는 기능들을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버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뒀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더스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오더스 이벤트를 보시면은 지금 스키마 검색이 not initiated라고 되어 있죠. 스키마 검색의 동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동작을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스키마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디스커버리를 지금 검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검색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이 오더스 이벤트 버스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스키마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키마 검색이 시작이 됐고 검색키 아이디는 이렇게 되고 AR에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더스에 보시면은 스키마 검색을 위한 규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형으로 규칙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이제 이벤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규칙을 통해서 스키마 검색하는 로직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 검색된 결과를 저희의 이 스키마 검색된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넣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샘플 이벤트를 다시 한번 전송을 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샘플 이벤트를 한번 전송을 해 보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벤트를 전송할 수도 있지만 CLI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 전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클라우드 라인을 생성을 하나 해 놨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 콘솔을 클라우드 라인 콘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캘리포니아 리전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버지니아 북부 리전으로 가서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오늘 AWS 워크샵이라고 하는 워크샵에서 생성한 클라우드9 아이디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9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AWS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EC2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원격 에디터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픈 아이디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다시 띄우고 기존에는 이제 인스턴스가 종료된 채로 있었는데 인스턴스를 새로 시작을 해서 인스턴스와 웹브라우저 간에 연결을 맺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아이디에서 작업을 하듯이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 내부적에서는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환경 자체를 조금 통일시키지 않으면 좀 환경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9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9을 통해서 같은 에디터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개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마다 환경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9은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 각각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돌고 있던 뺑뺑뺑뺑 돌고 있던 마크가 사라지고 이제 클라우드9에 접속을 해서 이제 여기서 편집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앞에 뭐 인사하는 페이지는 제가 삭제를 하고요. 밑에 보면 이제 배시 쉘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잘 보이도록 가운데 창으로 옮겨서 넘겨지네요.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나? 배시창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배시 터미널을 하나 여기서 다시 새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우고 화면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화면을 조금만 키워볼게요. 터미널에서 폰트를 한 16 정도, 17, 19 정도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LI 환경, 운영 환경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새로운 폴더에서는 여기 클라우드9에 요 위에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워크샵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뉴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이름은 이벤트라고 되고요. 뭐 여기서 mkdir 이벤트 해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고 여기에 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CLI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때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order notification v1 jason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을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편집창을 열었고요. 조금 폰트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창도. 그래서 이 파일 내에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버스는 오더스라고 하는 이벤트 버스, 제가 사용하는 이벤트 버스 이름이고 거기에 이런 커스텀 이벤트를 전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파일을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전송할 수 있는 것들을 배열 형태의 제이슨 구조인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제이슨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했으면은 이거를 CLI를 통해서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벤트 디렉토리 내에 배시 쉘에서 들어와 있고요. 이 내용 AWS CLI를 통해서 이벤트 브릿지,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벤트 브릿지 서비스이고요. put 이벤트라고 하는 API 명령을 이용해서 이 파일에 있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지금 이벤트가 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송이 실패한 이벤트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연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송이 성공했고요. 각 엔트리에 대한 이벤트 아이디가 이렇게 발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오더스에서 발행이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로그 그룹에서 오더스 이벤트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네, 11시 27분 지금 맞죠? 방금 전에 발생한 이벤트이고 저희가 이벤트 아이디가 있으니까 뭐 이벤트 아이디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9DE로 시작하는 이벤트. 네, 이벤트 아이디가 다르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에 의해서 다시 발생되는 이벤트인 것 같고 아마 앞에 다른 BFA로 시작하는 이벤트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CLI를 통해서 발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이벤트 제너레이터 밑에 쪽에 보면은 이렇게 또 CLI를 통해서 발행하는 예제도 있고요. SDK를 통해서 발행하는 예제도 있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CLI를 통해서 발행을 했고 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행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검색된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이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브리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스키마 레지스트리에 들어있지 않은 거는 저희가 아까 규칙을 등록을 해서 오더스 이벤트에서 스키마를 검색하도록 이렇게 추가를 했지만 이거는 약간 비동기로 동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한 주기에 맞춰가지고 새로 검색된 이벤트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스키마에 이벤트가 등록되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좀 또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레이턴시 민감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의존성을 굉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저희가 한번 그럼 다시 한번 이벤트들을 몇 개 더 발행을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벤트를 한 번 더 발행을 시켜도 이벤트 아이디가 달라져서 새로운 이벤트가 발행이 되고요. 뭐 이벤트를 2개 이상. 이건 안 해봐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US 이스트에서 발생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2개를 발행을 해서 총 4개의 이벤트가 발행이 됐고요.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검색이 되기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검색된 스키마가 들어왔네요. 보면은 오더 노티피케이션이 저희가 발행한 이벤트고요. 이벤트에 대한 구조를 오픈 API 형태로 자동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케이션 카테고리 밸류 값 저희가 디테일에 적용한 그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오더 노티피케이션 외에도 저희가 스텝 펑션스로 오더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다시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검색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검색된 스키마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 검색된 스키마 레지스트리 디스커버드 스키마라고 하는 레지스트리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API 3.0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드 바인딩으로 코드상에서 이벤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SAM이라고 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람다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 SAM에서는 이제 코드 바인딩을 통해서 람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벤트 기반 람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쉽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은 역시나 이제 클라우드9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한 단계 나와서 여기서 샘을 이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CLI 도구가 클라우드9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선택 사항을 통해서 초기 어플리케이션의 템플릿을 구축된 채로 이제 샘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퀵스타트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퀵스타트 템플릿에 있는 이벤트 드리븐 어플리케이션 구조의 퀵스타트 템플릿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의 경우에 zip 파일을 압축해서 코드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사용을 해서 람다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zip으로 압축해서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7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은 또 여기서 나오도록 할게요. 포캐스트 서비스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오더가
오더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오더가 어떻게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연동해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켓 서비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벤트 브릿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이벤트 브릿지 앱 from scratch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네, 디폴트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를 사용을 할지 스키마 레지스트리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검색한 스키마를 사용을 하도록 디스커버드 스키마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오더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포켓 서비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구성들이 다 마련된 채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샘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샘 템플릿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헬로 월드 내에 헬로 월드 평선 내에 있는 헬로 월드의 앱 밑에 있는 람다 핸들러로 구동되는 람다 함수를 만들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람다 핸들러에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제 이 람다 핸들러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 브릿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인자를 전달받아서 이 인자를 오더 노티피케이션 형태의 타입으로 엄마 샬링 해서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뭐 파싱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전혀 할 필요 없이 코드 바인딩이 여기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키마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com AWS 오더스의 뭐 오더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스키마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바인딩을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람다 함수에 연동을 해서 구성을 해주는 것까지 샘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뼈대만 지금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부분은 이렇게 전달받은 오더 이벤트를 바탕으로 어떤 오더가 생성이 됐는지 저희가 DB에 쌓아놓고 DB에 쌓은 이후에 오더가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다시 이벤트를 아까 스텝 펑션에서 발생했던 이벤트와 비슷하게 오더가 처리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할 건데 이번에는 이벤트는 이제 포캐스트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소스는 포캐스트 서비스의 소스를 가지고 오더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작업들을 이 람다 함수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작업은 템플릿을 조금 변경하는 작업.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샘의 템플릿이 여기 그 포켓 서비스 바로 밑에 쪽에 template.yaml 파일이 있고요. 이 템플릿 파일을 조작을 해서 다이나모 DB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다이나모 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도 이 람다 함수에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우선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때 이벤트 브릿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람다 함수가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트리거가 되도록 구성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여기엔 지금 이벤트 버스 이름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본 디폴트 이벤트로부터 오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오더스 이벤트 버스에서 오는 내용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더스라고 이벤트 버스 주석을 풀고 이름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모 DB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NoSQL DB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오더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소스 밑에 DynamoDB를 붙여넣기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야물 형태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더 디테일 테이블이라고 하는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 오더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가지는 이런 형태의 DynamoDB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ynamoDB의 람다 함수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권한이 또 저희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템플릿에서 그런 접근 권한을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 권한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접근 권한에 대한 거는 이벤트랑 동일한 선상에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폴리시, 접근 권한 폴리시에 DynamoDB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더스라고 하는 이벤트 브릿지에 다시 오더가 프로세스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템플릿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템플릿에 대한 그 편집이 조금 잘못됐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야물 파일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리플레이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리플레이스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이렇게 리플레이스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의 코드를 직접 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까 봤듯이 헬로 월드 펑션 밑에 헬로 월드 밑에 app.py라고 하는 파일에서 실제 돌아가는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실행을 시키세요라고 하는 주석이 달려 있죠.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기 이전에 앞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는 과정과 기본적인 전역적인 변수들을 생성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스키마 코드 바인딩에 대한 내용들을 임포트하는 구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WS 파이썬 SDK 라이브러리인 포터3를 포함해서 뭐 JSON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UUID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DynamoDB에 접근하기 위해서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전역 변수 형태로 만들어 주고 이벤트 브릿지에 대한 클라이언트도 전역 변수 형태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 나서 아래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비즈니스 로직 아래에 저희가 추가를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디테일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로그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오더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고 이 오더 아이디를 포함해서 디테일에 있는 카테고리, 로케이션, 밸류 정보를 아이템 데이터로 해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쓰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잘 써졌는지 로그로 찍고 그 다음에 이벤트 브릿지에 새로운 이벤트를 발행을 합니다. 오더스 이벤트에 포캐스트 소스로 이벤트 타입은 오더 프로세스드로 해서 오더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전달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오타를 낼 수도 있고 잘못 붙여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pp.py 내용을 다 대체를 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SAM에 있는 deploy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배시로 가서 포캐스트 서비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요. SAM deploy -t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t를
어, 전달을 했고요. 옵션들을 여기서 이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이름은 이제 쌤앱이 기본 값인데 저희가 포캐스트 서비스라고 스택 이름을 전달하겠고요. 이거 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포메이션 형태로 스택이 생성이 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스택 이름이 주게 되고요. 리전은 그냥 US 이스트 1을 사용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을 생성을 하도록 권한을 주고요. 컴필레이션도 파일도 생성을 하고 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배포하는 것과 비슷하게 시간이 조금 들어가게 되고요. 배포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로그로 CLI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배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쌤에 대한 지금 아까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쌤에 관한 내용이 먼저 권한을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쌤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S3 버킷도 좀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배포가 진행되고 이게 배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지금 배포가 다 진행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새로운 스택이 배포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배포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이 쭉 갱신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셈을 또 사용을 하면은 람다 함수를 로컬에서 로컬에서 실행을 해본다던가 환경을 구축을 해서 아니면은 뭐 방금 전처럼 이벤트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내가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연동을 해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런 패턴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쉽게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익숙해지셔서 이후에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많이 생성이 됐는데 이벤트 브릿지에 이제 룰을 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모 DB 테이블, 여기 리소스를 보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생성한 리소스들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이나모 DB 테이블, 아까 저희가 추가한 것대로 생성이 됐고요. IAM 롤 같은 경우는 이 람다 함수에서 다이나모 DB와 이벤트 브릿지에 다이나모 DB에 이제 쓰고 이벤트 브릿지에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권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롤이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이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게 이벤트가 특정 유형의 이벤트가 전송이 됐을 때 이게 호출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호출을 위해서 이렇게 룰이 또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람다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동일한 이벤트를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디렉토리로 가서 CLI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어요. 제가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발생된 이벤트를 이제 람다 콘솔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브릿지 쪽을 한번 볼까요? 이벤트 브릿지의 규칙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오더 이벤트 버스에 대해서 포어캐스트 서비스 람다를 호출하도록 이제 규칙이 초과가 되어 있고요. 이벤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오더 노티피케이션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람다 서비스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로 가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만든 샘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된 거니까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캐스트 서비스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람다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로부터 트리거 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아까 작성한 코드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람다 함수가 호출된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두 건이 호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두 개의 이벤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두 건이 호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서 로그스를 보는 메뉴를 통해서 이 람다 함수가 만들어낸 로고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실행에 관한 로그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프린트를 통해서 디테일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했고, 또 다이나모DB를 호출한 이후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버스에 다시 발행하는 그 정보에 대한 응답 정보를 또 확인했는데 전부 다 성공적으로 200 석세스 응답 코드가 발생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다이나모DB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나모DB에 저희가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 보면은 네,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더 디테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스키마와 연동을 해서 코드 바인딩을 통해서 샘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템플릿 코드는 다 만들고 코어만 동작하는 코어만 이제 저희가 구성하는 형태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이 좋다면은 새로 추가된 이벤트에 대한 스키마도 볼 수가 있겠네요. 포캐스트의 오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저희가 새로 추가를 해서 발행을 했는데 여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는 실습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간단하게 좀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네, 질문 내용 중에 이벤트 정보는 휘발성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벤트 정보는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휘발성이고요. SQS처럼 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뭐 SQS로 지정을 해서 SQS를 통해서 저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대상을 통해서 뭐 그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뭐 키네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을 해서 키네시스를 통해서 뭐 파이오스를 통해서 저장을 한다던가 S3나 뭐 이런 데 저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도록 이벤트를 전달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고 SQS도 그런 식으로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벤트 정보를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샘과 CDK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많이 위주로 담고 있고 그 상황에서 람다 함수를 로컬에서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이런 서버리스한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있고, CDK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비슷하게 IAC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IAC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형태로 리소스를 배포를 하는데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그 구성 자체를 굉장히 개발자에게 친숙한 언어로 할 수 있고, 뭐 신텍스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서버리스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도 CDK에서 굉장히 좀 더 코드 기반이 단일 코드 기반으로 CDK에서도 뭐 타입스크립트로 CDK를 작성을 하고 코드도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시니스한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CDK는 좀 더 ISC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샘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로컬 테스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는 셈 치고 리소스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크샵 맨 마지막에 보면은 워크샵 정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어 뒀던 샘 어플리케이션을 제거를 하는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셔서 워크샵에서 생성된 리소스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샘 어플리케이션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고요. 딜리트 모두 하도록 예스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서 생성됐던 리소스들은 모두 제거가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제거가 된 다음에 처음에 생성을 했던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또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존성이 있는 리소스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제거가 된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제거하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제거가 되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샵을 진행을 하면서 생성했던 리소스들은 여기 두 개의 패키지에 뭐 이벤트 버스라던가 이벤트 버스 규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 버스 규칙, 이벤트 버스 이런 것들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생성을 했던 API 대상과 API 대상이 연결되는 연결이라고 하는 객체도 같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 내에서 존재하는 남아있는 이벤트들 중에서 저희가 워크숍에서 생성했던 이벤트들, 리소스들 위주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해주셔도 되지만 클라우드와지 로고스를 저희가 디버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로고스의 로고 그룹들이 몇 가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로고 그룹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규칙으로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IAM 룰 그 대상에다 호출하는 권한을 이 이벤트 브릿지에 부여하기 위한 IAM 롤도 한 두 가지 정도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API 대상을 호출하기 위한 거, 그리고 스텝 펑션을 호출하기 위한 거 이런 부분들이 규칙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M,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벤트 브릿지에 생성한 리소스들,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그리고 IAM 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리소스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진행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조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소스 정리하는 과정들 간단하게 여기 소개를 해 드렸고 네, 감사합니다.